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군입니다. 자, 오늘 리버풀과 레스터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경기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선발 라인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슨 골키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조엘 마팁, 버질 반다이크, 앤드류 로버슨, 파비뉴 존스, 티아고, 그리고 루이스 디아스, 디오고 조타, 그리고 호베르투 피레미누가 이번 경기 선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루이스 디아스가 프리미어리그 데뷔전, 무려 선발 데뷔전 꽤 이른 시간 갖게 됩니다. 생각보다 좀 일찍 선발로 나오는 것 같고요. 핸더슨이 등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결장을 하게 돼서 존스가 나오게 됐고, 일단은 뭐 살라가 네이션스컵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체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벤치에서 시작을 하고, 하벨리엇이 지난 FA컵에서 복귀를 했죠. 이번 경기 벤치에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과연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사실 지난 리그전에서는 리버풀이 졌었거든요.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전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골! 디오고 좋다! 자,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던 디오고 조타의 득점이었습니다. 자, 사실 오늘 경기 레스터 시티가 아마티와 은디디 센터백 라인을 내세웠는데, 결국 이 조합의 단점은 공중볼에서 약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경기 뭐 지공 상황에서는 리버풀이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이 공중볼 상황에서는 오히려 리버풀이 굉장히 강점을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리는 날에는 세트피스 한 방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코너킥에서 반다이크의 활약이 좀 있었고, 세컨볼 나온 걸 디에고 조타가 잘 받아내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득점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은 플레이였어요. 네, 리버풀과 레스터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경기 전반전이 1대 0으로 리버풀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일단 레스터 시티가 4-4-1-1 형태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수동적인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공격을 했을 때 그거를 끊어내고 빠르게 앞쪽으로 던져놔서 앞선에 있는 패트슨 다카가 이렇게 공을 잡고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격 전술을 들고 왔는데, 문제는 조엘 마팁과 뭐 반다이크 그리고 파비뉴까지 해서 너무 이거에 대한 수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격은 전반전 내내 막혔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일단 4-3-3 원래 하던 대로 들고 나왔는데, 그래도 역시 아직은 루이스 디아스가 뭐 그쪽으로 많이 공이 가긴 합니다만, 뭐 글쎄요, 개인 기량 자체는 확실히 이 친구가 뭐 이적하기 전에 또 계속해서 주전으로 뛰었었고 콜롬비아 대표팀도 갔다 왔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폼은 뭐 좋겠지만, 아직 이 리버풀과의 조직력은 좀 더 합을 맞춰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전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저스 감독이 지금 센터백 라인을 뭐 베스타보르, 뭐 세윤주 이런 선수가 아니라 은디디와 아마티 라인을 다시 가동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은디디, 아마티 사실 뭐 두 선수 모두 수비형 미드필더가 원래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수비력도 어느 정도 갖춘 선수고, 또 당연히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발밑도 어느 정도 있던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드필더라면 어느 정도 공간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축구 지능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고, 그래서 리버풀이 공격을 했을 때 혹은 패스 전개를 할 때 그거에 대한 예측 능력이 뛰어나서 리버풀의 공격을 굉장히 잘 대응해서 막아내고 있던 전반전이었는데요. 문제는 전문 수비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센터백스러운 이 피지컬 역량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조금 몸싸움적인 부분에서는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세트피스에서 나왔죠. 경기 내내 사실 리버풀이 어떻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센터백들이 너무 대응을 잘해줬어요. 뭐 공중볼 처리도 잘 해줬었고, 그동안 리버풀이 공간 패스 넣어주는 것도 미리미리 잘 예측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세트피스에서 결국에는 반다이크랑 붙었을 때 이겨낼 수 있느냐였는데 이겨내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반다이크를 따라가지도 못했죠. 마킹맨이었던 은디디가 리버풀의 스크린 같은 거에 걸려가지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제 반다이크가 프리 헤더를 했었고 그 상황에서 슈마이켈이 선방을 하긴 했지만 바로 앞에 있던 조타에게 공이 갔기 때문에 그대로 세컨볼 빈 공간으로 그냥 차기만 했던 조타였어서 득점하면서 득점 2위에 이 자리를 좀 더 굳건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일단은 레스터가 공격 루트가 아직까지는 좀 단순해요. 하지만 전반전 부분에서 보여줬듯이 천천히 볼을 소유하고 또 역동적인, 그러니까 능동적인 스스로 뛰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내는 그냥 롱볼이 아니라 이런 축구를 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이번 경기 부분적으로 보여줬었거든요. 특히 하프 스페이스 공간. 오늘 경기 티아고 존스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들의 수비 커버는 굉장히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인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레스터 시티는 노려야겠죠. 또 워낙 거기도 볼 잘 차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뉴스버리 홀이라든지 수마레 같은 선수들의 이 침투 플레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플레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이는 이번 후반전이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지가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미드필더에서의 공격적인 지원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패스는 뭐 티아고가 있기 때문에 워낙 잘 주고 있지만 문제는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 박스를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공격적인 움직임이 한 명 정도는 좀 더 가져가 주면서 공격수들에게 가 있는 수비수들의 집중을 좀 분산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핸더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거는 사실 뭐 나비 케이타가 되겠지만 뭐 가능하면 엘리엇 투입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후반전에는 일단은 뭐 루이스 디아스가 폼은 좋습니다만 어쨌든 팀에 잘 녹아들지 못하고 겉돌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그리고 선수 본인의 의지 때문에라도 살라를 또 후반전에 투입을 어느 시점부터는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투입하기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어느 시점부터는 살라 투입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해볼 수 있겠고 워낙 지금 조타가 득점 능력이 좋기 때문에 조타를 빼주기보다는 차라리 뭐 피르미누 이런 선수를 빼서 좌루디 우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양쪽을 열심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방안도 있겠고요.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방안, 그러니까 벤치가 이번 경기는 그래도 나름 풍족하기 때문에 후반전에 또 여러 가지 공격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리버풀입니다. 그래서 일단 레스터시티는 전술 수정이 좀 불가피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리버풀이 잘 대응을 하느냐, 또 후반 어느 시점에서는 교체 카드를 어느 포지션에 적절하게 좀 쓰느냐가 또 이번 경기의 후반전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후반전 어떤 경기가 또 펼쳐질지 경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골! 디오고 조타. 야, 리버풀이 86분인데도 굉장히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를 하네요. 네,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리버풀과 레스터 시티의 경기는 2대 0으로 리버풀이 승리를 거두면서 맨시티와의 간격을 많이 좁혀놨습니다. 자, 후반전에 레스터는 따로 교체를 하긴 했습니다만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진 않았었고요. 리버풀은 뭐 굳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갈 이유는 없었고 교체 카드를 세 장을 활용을 했었죠. 일단은 레스터 얘기를 좀 먼저 해보자면은 로저스 감독이 뭐 센터백을 아마티와 은디디 이렇게 준비를 해오면서 리버풀에 대한
예, 이런 대응 방안 이런 것들, 그리고 올브라이튼을 투입을 하면서 이제 측면, 특히 이제 리버풀의 좌측면을 좀 더 단단하게 틀어 막겠다라는 그 플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수비적인 부분은 굉장히 리버풀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고 대응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또 결과적으로는 물론 조타에게 2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좌측면에서 루이스 디아스라든가 앤드루 로버슨이 뭐 거기서 뭔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으니까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득점이 거의 없었던 리버풀이었기 때문에 이 센터백 두 명의 활약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공격 전술이에요. 공격이 너무 단조로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체 카드를 잘 활용을 했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이해아나초 이런 선수들이 벤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안 풀리면은 이미 지고 있었던 레스터니까 페스튼다카랑 해가지고 투톱을 만들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두 선수 모두 투톱일 때 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었던 그런 전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해나초도 뭐 지난 시즌이었나요? 지난 시즌이었나요? 막판에 레스터가 막 잘 나갈 때 투톱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거고, 페스튼다카도 짤츠부르크 시절 때 투톱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거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투톱 전술에 있어서는 물론 다른 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거지만 어쨌든 투톱에서는 좀 더 익숙하게 좀 더 적응을 한 상태로 뛸 수 있었던 두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리버풀이 최근에 좀 실점하는 패턴을 보면은 투톱인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수비 간격, 그러니까 센터백들의 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생기는 그 공간, 그 빈 공간을 잘 공략을 해가지고 득점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은 레스터의 장점과 리버풀의 단점이 맞물리면서 동점골을 빠르게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카를 빼고 이에나초를 넣은 로저스의 선택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더 잘 알겠죠. 뭐 수마레를 빼고 틸레망스를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변화를 여러 가지 가져갔습니다. 뭐 하비 반스도 넣고 하면서 변화를 가져가긴 했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에서는 좀 로저스 감독이 아쉬운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살라와 엘리엇이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이 왼발잡이 두 명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제 피르미누와 존스를 빼줬는데 너무 잘해요. 진짜 너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두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뭐 살라는 16강부터 해서 결승전까지 120분 경기를 계속 뛰었어요. 게다가 상대가 쉬운 팀도 아니었거든요. 그거를 선발 풀타임을 뛰고 잉글랜드로 바로 넘어와서 훈련 소화하고, 물론 선발은 아니었습니다만 교체로 나와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살라는 지금 확실히 물이 오를 대로 올랐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엘리엇도 지금 거의 4달 만에 공을 차는 건데 재활을 확실히 잘한 것 같네요. 당시에 이제 리즈전에서 제가 부상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저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어린 나이에 좀 큰 부상을 당해서 쉽게 좀 무너지고 여기서 무너지고 좀 폼이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우 너무 대단하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실력도 지금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실력도 좋지만 이 그라운드 밖에서 보여주는 애티튜드도 정말 좋아요. 이 워크etic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03년생이면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20살이거든요. 근데 저런 마인드 멘탈을 보여준다라는 게 저보다 동생이지만 존경하고 또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풀럼에서 너무 잘 데려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까르발류가 좀 안 넘어온 것, 조금 넘어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늦게 넘어오게 될 것 같은 거는 좀 아쉽다, 이렇게 또 첨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리버풀이 좋은 모습 그래도
좀 오래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레스터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2대0 승리, 클린시트 승리 이렇게 거두게 됐고요. 멀티골 넣은 조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조타는 뭐 지난 시즌에도 정말 좋은 활약 보여주면서 울버햄튼에서 대체 누누는 조타를 어떻게 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누누가 토트넘에 와서 저렇게 썼으니까 조타가 그랬었구나 라는 것이 좀 어느 정도 증명이 됐었죠. 근데 조타가 최근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그냥 스트라이커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골을 맞는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 계속 리버풀에 필요한 영입이라고 했던 게 중앙 스트라이커였는데, 왜 그랬냐면 페르미노는 가짜 9번이기 때문에 골을 맞는 그런 스트라이커 특유의 이런 플레이가 안 나와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9번 역할, 정통 9번이 물론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실현 가능성은 낮겠지만 대표적인 예로 홀란드를 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랬는데 조타가 이렇게 해주면은 굳이 뭐 중앙 공격수에 대한 주전 선수를 굳이 영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데려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좀 더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더 급한 부분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두고, 중앙 공격수는 조타가 지금 너무 워낙 잘해주고 있어요. 리그 득점 2위거든요. 이번 경기 멀티골 넣으면서 리그 12골을 넣고 있습니다. 살라가 지금 15골인가 있기 때문에 뭐 아직 1위와의 격차는 꽤 되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타가 너무 잘해주고 있다. 헤딩도 너무 잘하고, 오늘 경기 보면은 슈팅도 좋았고, 위치 선정이 특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조타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타가 너무 좋은 활약을 이번 경기에서 또 보여주었다. 그래서 마네살라 없는 동안 조타가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끝까지 한번 이런 좋은 폼 보여주면은 개인적으로 뭐 시티를 끝까지 압박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리그컵 우승, FA컵도 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챔피언스 리그도 더 높은, 지난 시즌 8강이었죠? 더 높은 성적을 기록하는 것도 허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 번리 원정 경기입니다. 2월 13일 일요일 밤 11시. 이번엔 꽤 좋은 시간대에 있네요. 경기고요. 저는 역시 프리뷰 리뷰로 번리전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